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북한군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고 종전 후 전체 GDP의 85%가 손실되었고 1인당 GDP는 겨우 67불로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모든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더라고 메가더 장군은 말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온 국민의 노력으로 산업화, 수출주도, 개방경제를 실행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룩합니다. 2018년에는 선진국의 척도인 1인당 GDP 3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한국은 세계 9대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전쟁 후 세계 최빈국인 한국이 불과 70년 내에 산업혁명,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2차 대전 후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모한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식민지를 운영하면서 부와 국제 경험을 축적한 나라들인데 한국은 이런 제약 또한 넘어선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국의 미래를 보기 전 바로 걸어온 길이 비슷한 옆나라 일본의 최근 역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80년대까지 지속된 수출 호황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금리 인하, 대출 완화와 맞물려 주식과 자산시장에 돈이 몰려들어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버블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 후 급격한 엔화가치 상승으로 86년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완화라는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급격히 커진 버블 축소를 위해 금리와 담보 비율을 올렸는데 문제는 이 폭이 너무 과도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폭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90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더해져 잃어버린 20년이 일본에 찾아옵니다. 일본도 이 불황을 타개코자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의 4대 복합 불황에 빠집니다. 이는 생산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미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 않고 저축만 해서 결국 기업 투자 감소 및 고용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의 GDP 성장률은 0.7%, 정말 잃어버린 20년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일본과 같은 급격한 자산 가치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요한 요인은 매우 유사한데 급격한 고령화, 저금리, 저물가, 저소비, 저투자라는 복합 불황에 들어갔다고 여겨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67년엔 전 인구의 거의 반이 65세 이상 인구로 채워집니다. 생산인구 감소, 젊은 층이 노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까지 부양해야 된다는 걸 감안하면 막대한 복지와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거기다 한국의 노인 빈곤은 OECD 중 최악으로 47.2%입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나 경제 성장이 없이는 복지 지출은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재정의 낭비로 이어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어두운 전망은 성장률 하락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장률은 계속 하락했고 2019년은 정부 재정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0.5%입니다. 2~3% 성장일 때도 30만 명 대졸자 일자리는 10만 명 뿐이었는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최대의 복지인데 한국은 지금 반대로 기업 자유를 옥죄고 노조 우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노조는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몰락과 탈한국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고 제조업 공동화 형상이 더욱 과속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고령화, 사저 복합 불황, 포퓰리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극복하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리드할 것인가에 달렸습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동력을 잃고 다시 경제가 후퇴한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입니다.